네, 이번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감성 분류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필요한 패키지를 좀 설치를 하고요. 요런 것들을 이제 다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은 여기 이제 그 핍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뭐 앱을 이제 깐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를 하죠? 처음에 그 플레이 스토어 혹은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앱 스토어 요거를 엽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설치 버튼 같은 거를 눌러요. 있나? 아무튼 뭐 그리고 이 내가 이제 설치하고 싶은 이러한 과정이잖아요. 그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핍이라는 거는 이제 플레이 스토어, 핍이라는 플레이 스토어로 이제 여는 거고, 여기 이제 핍이라는 플레이 스토어를 이제 열면은 인스톨 버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버튼을 이제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스톨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뭐를 설치하겠냐, 이런 이제 그 뭐 팝업 같은 게 뜰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뭐 트랜스포머 데이터셋 이렇게 쳐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트랜스포머 말고 뭐 데이터셋을 써도 되고 여기에는 이제 쓰고 싶은 그 설치를 하고 싶은 이름들을 쭉 쓰면 된다라는 거를 알겠죠. 그리고 요거 인스톨 대신에 이제 pb라는 플레이스토어 눌러가지고 항상 이제 뭐 인스톨만 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제거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뭐 설치 혹은 이제 제거한다 뭐 이런 명령을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꼭 이제 그 pb라는 플레이스토어를 쓸 필요도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뭐지? 뭐 앱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안 그렇긴 한데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제 키면은 그 플레이 스토어도 있고 뭐 그 SKT 같은 거 쓰면 이제 T 스토어도 있고 뭐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스토어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도 나중에 뭐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요렇게 이제 바꾼다던가 요거 대신에 요거로 이제 바꿀 수도 있고 요것도 뭐 그 인스톨 말고 이제 다른 기능들이 있을 수가 있죠. 아무튼 얘는 PB라는 거를 플레이 스토어 비슷한 거를 뭔가 켜갖고 설치를 하라는 거고 이러한 패키지를 이제 설치를 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요거를 이제 보통 콜앱에서 실행을 할 건데 이거를 콜앱에서 실행해도 여러분 컴퓨터에 뭐가 깔리는 게 아니다. 요건 이제 저번 시간에 좀 했던 내용이고 저번에 이제 그 데이터셋을 살펴보고 열심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좀 힘을 주어 설명한 게 그 훈련 자료 그 다음에 테스트 자료 그러니까 트레인 셋이랑 뭐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하고서 특히 이제 밸리데이션 셋이나 이제 테스트 셋 같은 거 약간 구분이 모호하다 라는 거를 설명을 했죠. 이번에는 그 요 코딩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이썬에서 보통 지도학습 같은 경우를 코딩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흐름이 있습니다. 이 코딩 패턴을 좀 그 익혀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R 같은 언어만 좀 쓰다 보면은 이게 약간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그
제가 쭉 써볼게요. 일단 저는 그 단계를 좀 구분하는 거를 좋아해서 이렇게 단계를 구분합니다. 보통 이 단계로 많이 돼요. 보통이 아니고 지도학습은 그냥 거의 100%인 것 같습니다. 이 단계가 있는데 스텝 1, 2, 3, 4로 제가 이제 구분을 지었고, 스텝 2는 하여튼 데이터랑 관련된 거예요.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뭐 이제 이러한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 인공지능 있죠. 인공지능을 만드는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인공지능을 이제 학습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단계죠. 인공지능은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잘 풀어주는 이제 어떠한 그 인간 같은 거잖아요. 그 인간처럼 이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이제 문제하고 답에 이제 쌍을 계속 전달을 해갖고 학습을 시키고, 나중에는 그 학습이 잘 됐는지 얘가 이제 실제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할 텐데, 실제 문제를 푸는 과정을 우리가 예측을 한다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이제 그 뭐 불러오거나 정리를 하는 거는 뭐 이런 함수가 있을 수 있죠. 데이터 읽기 이러한 이제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뭔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된 결과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 데이터는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쁘게라는 말이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쁘게라는 거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예쁘게 라는 데이터예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자료가 이미지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컴퓨터가 이해하기는 좋지 않죠. 이거를 이제 숫자로 바꿔야지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숫자로 잘 정리가 되어서 바뀐 자료를 우리가 예쁜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예쁜 자료죠. 우리는 숫자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지나 텍스트나 이런 거로 보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 뭐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지나가면서 이제 말했는데, 보통은 이제 이러한 패턴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 데이터가 이제 오면은 그 뭐 텍스트나 정보라 그랬죠. 텍스트, 이미지 등등등 이런 거를 뭘로 바꿔요? 숫자로 바꿔요. 그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죠. 그러면 계산된 숫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얘를 다시 정보로 다시 바꿔주죠. 그렇죠? 이러한 과정을 이제 거치는데, 이 숫자가 이제 예쁜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컴퓨터가 계산하기 편하니까. 아무튼 이제 컴퓨터가 이제 계산하기 불편한 자료가 있으면은 컴퓨터가 계산하기 편한 데이터로 바꿔주는데, 이거를 전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어떤 함수가 있다. 그럼 그 함수에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처리를 하면은 이게 이제 전처리된 데이터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보통 뭐 텍스트, 이미지 이제 이런 자료이고, 요거는 이제 그 숫자들이 있는 컴퓨터가 처리하기 쉬운 숫자들이 있는 이제 이러한 자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 전처리된 자료가 있으면은 보통 이제 데이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분리해서 뭐 전처리된 자료 1 아니면 뭐 전처리된 자료 2 뭐 이렇게 나누어지고 두 개의 세트로 나눠서 이제 보통 이제 요거를 뭐 트레인 테스트로 두거나 트레인 밸리데이션으로 두거나 뭐 이런 식으로 주겠죠.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는 게 스텝 1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그 자료는 정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문제를 풀어줄 인공지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들어요.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보통은 이제 함수를 이제 선언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생성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로를 이제 열고 닫고 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죠.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 명사죠, 명사. 명사. 요거는 이제 보통 그 어떤 이제 변수나 뭐 그런 거를 의미하고, 제가 이렇게 동사로 표현하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보통 함수를 제가 동사로 많이 이제 쓸 겁니다. 영어든 한글이든.
그 다음에 뭐뭐 생성기라는 거는 보통 제가 이제 그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만약에 이제 좀 클래스 같은 거에 익숙한 학생들이면 아 이거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문법이구나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잘 모르겠다 하면은 하여튼 인공지능 생성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만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클래스가 아니고 이제 그 어떤 함수가 있을 수도 있죠. 함수로 할까? 그냥 그렇게 합시다. 이게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인공지능을 만들어요. 인공지능을 만들면 이제 인공지능의 학습하기라는 메소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전처리된 자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훈련 자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요거를 이제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요 자료를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만든 이 인공지능은 이제 바보 인공지능이죠. 근데 이거는 똑똑해진 인공지능이 되는 것이죠. 요 함수가 이제 실행된 이후.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다 했으니까 문제를 이제 풀어오는 거죠. 인공지능 점 뭐 예측하기 라는 함수 이름으로 보통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 이렇게 넣으면은 이거는 내가 이제 공부한 문제를 풀어봄 이러한 게 되겠고요. 그쵸? 만약에 전처리된 자료를 뭐 2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트레인으로 놓고 요거를 이제 그 검증 자료,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트레인 데이터를 풀어봄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요거는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그 원투랑 상관없이 그냥 또 새로운 자료, 그러니까 전혀 이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던 이런 거를 이제 풀어야 될 수도 있죠. 요거는 이제 뭐 그 돌발적으로 자료이거나 아니면은 테스트 데이터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죠. 이러한 패턴으로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를 정리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만드는 단계,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을 하는 단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이게 그 되게 안 외워지고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오브젝트 중심적인 코드예요. 그러니까 그 R 같은 경우는 코드가 보통 함수 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개념이 그 아래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 인공지능 생성하기 하면 뭔가 인공지능이라는 애가 만들어져서 인공지능은 학습하기라는 동작을 할 수도 있고 예측하기라는 동작을 할 수도 있고, 뭐 이 생성된 시점에는 바보 인공지능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학습하기를 이제 써야지 이제 똑똑해지고, 그쵸? 뭐 이제 이러한 개념들이 아마 그 R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점을 찍고 메소드를 쓰는 거가 이제 파이썬 특징이잖아요. 이런 이제 특징을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 코드를 보고 아 뭐 저런 식으로 코드가 동작하는구나라고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전 시간에 이제 언급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하는 전략이 이제 블로그에 코드를 돌려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코드를 이해한다. 세 번째가 코드의 데이터 부분만 바꿔서 돌려서 결과를 예측한다. 이 단계인데 일단은 요거 두 개 정도에 지금 초점을 맞출 거예요. 코드를 이해한다라는 말이 뭐였냐면은 이거랑 이제 똑같은 의미가 이 대략적인 흐름만 이해를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론을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세부적인 코드를 라인 바이 라인 이제 다 이해한다는 게 아니고 그 대략적인 그 얼개를 이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마음가짐 이런 얘기도 했었죠. 마음가짐. 그래서 나는 어떠한 코드도 짤 수 있다. X. 나는 어떠한 코드도 이해할 수 있다.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어떠한 코드도 베낄 수 있다.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특히 이제 빠르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모호하죠. 이해하는 거하고 베끼는 거하고 요 차이가 뭐냐? 보통 이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요 얼개를 빠르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 코드를 보고 스텝 1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스텝 2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3에 해당되는 부분은 요런 거구나. 4에 해당되는 거는 요런 거구나. 요런 걸 이제 빠르게 파악해서 쭉쭉쭉 정리하고 여기에 되게 디테일한 옵션이나 세부적인 그런 거는 이제 라인 바이 라인 요거를 만약에 이제 요 단계죠. 어떠한 코드도 다 그러니까 라인을 다 이해하는 거. 요거는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딱 보고 이 코드가 스텝 1, 2, 3, 4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 것이냐 요거를 이제 빠르게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 패턴만 우리가 확실하게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조금 막 변형한 패턴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눈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 패턴으로 코드가 짜여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스텝 1, 2, 3, 4는 변함이 없는데 스텝 1이나 스텝 2나 스텝 3이나 스텝 4는 얼마든지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간단하게 이건 전체 데이터를 전처리한다면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데이터가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뭐 트레인 뭐 이런 키워드를 쓰면은 이 트레인 데이터에 이제 접근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데이터 이러한 함수를 여기 트레인에만 씌워요. 그리고 그냥 뭐 전처리된 이거는 이제 훈련 자료 이렇게 코드가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밸리데이션이라고 칩시다. 검증 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전처리된 자료 1이고 이게 전처리된 자료 2라는 소리잖아요. 뭐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전처리된 훈련 자료를 학습할 때고 훈련 자료 뭐 처리된 이런 패턴으로 코드가 작성될 수도 있죠. 뭐 테스트도 하고 그냥 돌발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기습 질문.
이런 돌발적으로 이제 돌발 자료라 그럴까?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재밌는 패턴입니다. 요런 것도 되게 많아요. 뭐냐면은 그 이게 사실 요게 R 느낌의 함수거든요. 이게 R 느낌의 코드예요. 뭐냐면은 입력으로 그러니까 그 함수 위주로 코드가 짜여 있는 경우, 그러니까 출력 함수 입력 요런 꼴이 이제 R 위주의 코드이고, 그 파이썬스러운 코드는 뭐냐면은 이게 요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 있죠. 데이터라는 오브젝트 안에서 이 데이터라는 오브젝트 자체가 무슨 변환하기 이런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환하기에는 어떠한 그 입력을 받아가지고 요게 딱 하면은 이 데이터 자체가 이제 변환이 되면서 뭔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그 데이터 전처리하기 있죠. 요거 함수잖아요. 이 함수 오브젝트 자체를 여기에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변환하기 의 입력으로 데이터 전처리하기라는 함수 자체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좀 되게 헷갈리죠. 함수의 입력은 항상 변수일 것 같은데 또 함수의 출력도 변수여야 될 것 같고, 근데 파이썬에서는 함수의 입력이 함수 자체일 수도 있고 함수의 출력도 함수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출력 결과가 나오는데, 이 출력 결과가 뭐 전처리된 데이터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자, 다시 이 함수는 입력은 데이터를 입력해왔고 출력은 데이터가 출력되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근데 데이터.점 변환하기라는 함수라는 거는 입력으로 데이터 전처리하기라는 함수를 입력으로 받고 출력으로는 또 데이터를 리턴하는 구조이죠. 그렇죠? 그 요거는 지금 전처리된 데이터인데, 이 전처리된 데이터에 트레인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딕셔너리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전처리된 데이터에 테스트라는 게 이제 또 밸리데이션으로 하자. 요런 게 이제 있어갖고 요게 이제 전처리된 훈련 자료, 콤마 전처리된 검증 자료, 이러한 식으로 이제 코드가 짜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인공지능 생성하기, 인공지능 학습하기 뭐 이런 거는 이제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 되게 중요한 패턴인데, 데이터 자체에 변환하기라는 함수 자체가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변형 패턴 2에서 여기 데이터 부분 아니고 인공지능이 생성하고 이제 학습하는 단계 있죠. 이 학습하는 단계에서 트레이너라는 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트레이너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트레이너예요. 그 인공지능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사람으로 비유를 할 수 있잖아요. 문제를 이제 실제로 이제 푸는 사람으로 비유를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데이터가 이제 되게 많이 있는데 이거를 1일차 공부하고 한 바퀴 돌리고, 그다음에 2일차 공부해서
또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3일차 공부해서 또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쭉 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있다고 했죠. 이 2일차 때 보니까 그 훈련 집합이랑 검증 집합 이제 풀어서 이제 점수가 나오고 여기도 훈련 집합이랑 검증 집합 풀어서 점수가 나오고 여기도 훈련 집합 검증 집합 풀어서 점수가 나는데 이제 훈련 트레이닝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셋을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훈련에서 이제 50 검증에서 50 이렇게 받았고 여기서 훈련에서 이제 90 검증에서 이제 85 이렇게 나왔고 3회차에는 훈련에서 100이었는데 검증에서 오히려 좀 떨어져서 80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렇죠? 너무 이제 그 이 똑같은 걸 이제 반복해서 풀다 보면은 뭔가 이제 그 역효과가 나서 그냥 문제만 보고 이제 답이 탁탁 튀어나오는데 그게 너무 이제 막 외워져 갖고 오히려 원리를 이해하는데 약간 방해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했습니다. 요럴 때는 이게 2일차 때 컨디션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나오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이제 스스로 관리를 하면 좋은데 트레이너가 있어가지고 1일차 때 얼마나 배우고 2일차 때 얼마나 배우고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줘서 이제 배우는 방법을 좀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베스트 컨디션을 잘 골라갖고 그 내보내고 또 검증 집합 같은 것도 이제 잘 세트를 만들어서 요거 두 개를 조절해서 이제 요런 그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학습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학습하는 거는 그냥 뭐 여기 요거를 이제 계속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떤 그 스케줄 같은 거로 좀 관리를 해주면서 학습을 좀 용이하게 도와주는 그러한 오브젝트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인데 트레이너라는 거를 만듭니다. 뭐 이거는 이제 트레이너 생성하기 이러한 함수가 어딘가에 있겠죠. 트레이너는 이제 인공지능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 이게 주체죠. 인공지능을 입력으로 받고 그 다음에 훈련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보통은 전처리된 훈련 자료 그 다음에 전처리된 검증 자료 이렇게 보통 3개 플러스 알파로 만들어 가지고 트레이너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너 뭐 학습하기보다 이제 훈련시키기 뭐 이제 요런 말 그대로 트레인 뭐 이렇게 요런 이제 명령을 써가지고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실행하는 순간 또 인공지능은 여기 있는 인공지능은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같이 똑똑해지는 거죠. 이러한 코드 패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패턴 그 강인공지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인공지능은 그 컴퓨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숫자를 입력으로 먹고 숫자를 이제 출력으로 주고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을 할 텐데 강인공지능은 그 아마 뭐 이 검색을 해보면은 나올 거예요. 구글 같은데 이제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데 약간 이제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공지능보다 좀 더 이제 강해 보이는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이랑 대화가 가능한 이러한 상태인데 일단 여기까지 코드는 이제 똑같고 보통 이제 예측 같은 거를 할 때 우리가 텍스트 자료 그대로 넣는 게 아니고 전처리된 뭔가 이제 자료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화 시켜갖고 인공지능한테 이제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귀찮다라고 하면은 강인공지능
생성기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여기에서 학습된 인공지능을 재료로 넣어서 강지능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강인공지능으로 뭔가 이제 그 예측을 이제 하는데, 전처리 된 자료가 아니고 전처리 되지 않은 자료, 요런 거를 입력으로 넣어서 예측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문제를 이제 풀게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또 인공지능을 가지고 좀 더 이 인공지능보다 사람 말귀를 잘 알아들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또 다른 더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코드를 짜는 이러한 패턴도 있습니다. 사실 이 패턴은 거의 그냥 제가 볼 때 무한대예요.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변형 패턴 1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거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코드를 이렇게 바꾸는 거는 뭐 이거는 그냥 그 코딩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갖고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갖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만든 의도는 사실 패턴이 하나뿐인 일 수는 없음. 사용자, 그러니까 그 코드 짜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게 패턴.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코드가 있다는 거죠. 이 2번부터 3번, 4번은 제가 저번 시간에 소개했던 그 블로그 있죠. 거기 이제 소개된 패턴이 4번 패턴이에요, 거의. 그래서 사실 이제 2, 3, 4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요런 변환하기라는 함수를 쓰는 요러한 방식이고, 3 같은 경우는 2를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한 거고, 4는 또 3을 또 업그레이드 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2, 3은 4를 이해하기 위한 뭔가 이제 빌드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에 대한 패턴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결국엔 스텝 1, 2, 3, 4 내로 거의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잘 파악해 갖고 이 구조만 빠르게 잘 파악하면 돼요. 기타 변형 패턴도 무슨 제가 이렇게 하니까 되게 되게 비일반적인 방법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4개로 많이 이제 정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서 요거를 봅시다. 트레이너도 없고 강인공지능이 없는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코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생성하고 이제 학습을 하는데 막 이런 게 있어요. 인공지능의 훈련 모드, 이렇게 탁 하면은 이제 훈련 모드가 되고, 이때는 이제 다 훈련하고 이제 우리가 문제 푸는 모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모드, 문제 푸는 모드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평가 모드 이렇게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면은 인공지능이 과적합되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드랍아웃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공부할 때 너무 이제 처음부터 막 이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약간 대충대충 공부를 하는 그러한 학습 기법이 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그냥 괜히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죠. 괜히 이제 대충대충 이제 하고,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공부하는 모드하고 문제풀이 모드하고 이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학습 패턴도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요런 코드가 나와요. 그때 이제 당황하지 말라고 제가 그냥 미리 한번 이렇게 써둔 겁니다.